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펀드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무려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 사례인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여행 분야에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디스틸트의 김용영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야놀자에게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네네. 무엇보다 규모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2조 원, 역대급 수준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저도 이 투자 규모가 2조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소프트뱅크의 야놀자 투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 원 규모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무려 1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어요.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 규모가 2배로 늘어난 셈이 된 거죠. 이제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유치의 역대 기록만 이제 살펴보면은 쿠팡이 2018년도에 20억 달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하나로 따져보면 2조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쿠팡의 기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 야놀자의 투자 유치는 이제 달러로만 해보면 1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꼭 국내에서의 순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록을 따져볼 때 이 손꼽힐 만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이어서 역대 2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사가 모두 소프트뱅크예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네. 아까 말씀해주신 소프트뱅크가 결성한 비전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전 펀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입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와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와 같은 이런 중동 산유계 뭉칫돈과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과 같은 대형 IT 회사들의 자금을 한데 모아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결성한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징 파트너는 이제 전부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손가락 내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규학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이 문규학 파트너는 네.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대표 출신이고요. 손정희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비전 펀드의 아시아 지역 투자를 이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던 이력이 있고 국내 스타트업 이 투자 시장에 밝은 인물인 만큼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비전 펀드의 투자를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야놀자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소프트뱅크 투자의 핵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네네.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건데 그래도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단지 잘 알기 때문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투자를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잘 알고 있다고 사실 2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투자할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 떡잎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무에 물을 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또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이 단순히 기술력이 높거나 또는 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라고 해서 바로 투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위워크 그리고 쿠팡 같은 회사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자체적으로 이제 높은 첨단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 사용자들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알리바바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전부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 컴퓨터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만 이 여행 같은 이런 그 온라인 공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바로 이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좀 너무 앞선 공상과학서울 기술, 그러니까 아마 우주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바로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시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는 절대 큰 금액을 베팅하지 않는 것이 또 소프트뱅크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도 바로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보인 것이고요. 야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비앤비 등으로 이제 규모가 커진 온라인 여행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장 규모가 막대한 만큼 여기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만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 앞서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낙점을 받았다면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시장에서 간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야놀자도 쿠팡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미국 가나요? 네, 사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네. 보면요. 근데 야놀자가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IPO 얘기도 꽤 있었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과거 넷마블의 IPO를 이제 주도를 했었던 최찬석 최고 투자 책임자를 영입을 해서 IPO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언론 지상에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추진해왔던 IPO 일정도 조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2조 원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무려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높은 규모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만큼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 시가총액 10조 원이라고 하면 네.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KT보다도 사실 더 많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항공, 이제 삼성화재와 거의 동급이 되는데요. 그래요. 당장 야놀자가 이 대한항공과 같은 급으로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상장보다는 이제 뉴욕 증시로 갈 정도로 몸집이 좀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로 가서 차라리 뉴욕 증시에서 다른 해외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번 투자를 보면서 이제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야놀자가 여행 서비스 회사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 전 세계 여행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점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제 지적이고요. 네. 사실 이번 투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여행 업계가 이제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직원 1,000여 명을 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장은 했지만 기업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행 산업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좀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여행 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명맥을 유지하였던 이제 패키지 여행이 코로나 사태를 거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온라인 티켓 판매 등을 중심으로 대폭 바뀔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패키지 중심이었던 복잡한 유통 구조를 운영하던 여행사들이 이제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가 있겠죠. 네. 이런 여행사들이 쇠락을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야놀자처럼 이제 플랫폼 형태의 여행 서비스 회사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백신 등으로 이제 어쨌든 해소해 나가는 이제 길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 이후에는 여행 산업의 주도권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여행사보다는 야놀자와 같은 슈퍼앱, 슈퍼 여가 앱, 여행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석이 많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야놀자에게 대규모 베팅을 한 게 아닌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 앞으로의 변화를 잘 읽어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